드디어 반도체 호황기의 끝이 서서히 표면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현재 반도체 사업의 슈퍼사이클이 일단 끝나가고 있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장기 호황기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추세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이 반도체의 주력 상품이었던 D램과 낸드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반도체 제조사의 설비 투자가 그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호황기의 이 우려는 전문가들 생각뿐만은 아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지난해부터 반도체 사업이 둔화되어 가고 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시장의 미래적 투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이 쓰나미처럼 현재 저들이 매도 포지션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돈 다 투자하게 쓸어받게 해놓고, 이제 슬슬 개판이 되어가고 있을 때, 이제 뭐 돈 넣지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을 때, 이제서야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투자 전망을 주의해라라는 이런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D램은 수요 감소 재고가 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낸드의 경우는 이미 공급 초과 상태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진단을 했다라는 거죠. 뭐 모건 스탠리 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텐센트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주요 인터넷 기업의 설비 투자가 현재 정체되고 있다. 반도체 업체들의 올해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삼성 역시 하반기 들어서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반도체 재고 일수가 증가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TV나 인터넷을 통해 보고 계시는 증권사 정보들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정보고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냥 다 지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뇌피셜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혹은 그렇지 않을까 한다, 그냥 번지르르하니 말 잘하는 사람이 애널리스트지, 정확한 해답이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결코 아님을 이제 알아야겠죠. 아니, 미쳤다고 그런 고급 정보를 지가 가지고 돈을 벌면 되지 여러분들한테 발설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정보들은 다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우리가 순진하게 속지 마시고, 증권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 아, 이미 한물간 쓰레기 정보구나, 일찌감치 이렇게 이해하시고 걸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에? 에휴, 여러분들 돈 뜯어가려고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고 있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개미들 몽창 샀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 싸다고 샀겠죠. 언제 올라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 그렇게 그때 샀던 사람들 많이 괴로워하시고, 삼성과 그의 세력들이 미쳤다고 여러분들에게 꽁돈 벌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 다 자기들 위해서 이제 잘 쓰겠죠. 뭐 물론 저도 정확한 주가의 흐름을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다 여러분들이 미끼를 저놈들이 다 벌려놓고, 아가리 벌려놓고,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뺏어 먹을까 그 지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고, 이 돈 얼마 안 되네, 이러도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돈 다 잃습니다. 원래 이 바닥이 이래요. 아니, 반도체 사업이고 나발이고 도대체 국민 주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저런 피같은 돈을 빨아먹는 저런 행태, 이거 뭐 양아치야 뭐야 이거? 이런 짓거리 당하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정신들을 못 차려요. 여러분들 반도체 팔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쌈짓돈 하나 준 적 있어?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저런 애들이 우리 몰래 하고 있는 저런 양아치 짓을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라질놈 새끼들이 기관하고 짜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거. 외국인은 당연히 안 털죠. 외국인은 기다리고 있으면 배당금만
쳐받으면은 이기는 싸움인데 뭐 하려고 주식을 쳐팔겠습니까? 예? 기관 새끼들하고 둘이 장난질 쳐가지고 지금 개미들 돈만 거기다 쳐박아갖고 지금 뭐한 짓거리냐고 이게. 생각하면서 열받네 진짜. 언제 다시 오를지도 모르는 저런 주식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애간장 타고 지금 어? 그렇게 해가지고 더럽게 돈 버는 게 절대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이 주력으로 양산하고 있는 D램과 낸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중국에서 엄청난 수급의 물량으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일단 유도할 겁니다. 자, 그러한 근거로 이러한 뉴스가 나오네요.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중국이 2020년에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라인의 20%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메모리, 비메모리 등 전체 반도체 5개 중에서 1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란 이야기다.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제치고 지역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요 그냥 떠돌아다닌 자료가 아니고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발간한 중국 반도체 생태계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지은 공장 플러스 중국 현지 기업들이 출자하고 있는 메모리 및 파운드리, 자 파운드리는 위탁 주문 생산이죠. 이러한 모든 생산 팹이 포함된 수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팹 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14%에 달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 SEMI라고 하죠. 이게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의 줄인 말입니다. 자, 세미는 중국의 다국적 기업과 현지 업체가 출자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0년에만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이상의 엄청난 투자를 하고 다른 국가들의 팹 투자 규모를 이제 조만간 앞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중국 베이징, 텐진, 시안, 상하이 등 총 16개 지역에서 약 25개 팹, 자 팹은 우리가 반도체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팹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으며 3D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분야와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팹을 모두 합친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형 변화도 현재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반도체 설계 부문 수익은 319억 달러로 2년 연속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온 패키징과 테스트 분야는 지난해 2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현재 중국에서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무려 138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요 대략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중국의 대략 한 7% 정도의 이 캐파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규모 면에서 상대가 안 되고 있다고요. 특히 중국 기업인 하이실리콘과 유니삭은 지난해 기준 글로벌 팹리스 업체 순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4차 산업에 대한 시스템, 이 시대를 맞아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가상화폐 뭐 이러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중국을 통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중국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이 중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팹리스 기업 수가 늘어나게 되고 새로운 수요자들의 요구대로 실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파운드리 업체나 팹이 그만큼 중국 내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간다면 중국은 이제 메모리 생산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러한 포부를 이미 다 계획하에 만들어졌다고 일단 볼 수 있고, 자, D램 전문 업체인 푸젠지나 기업과 인텔의 낸드 플래시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칭화유니 그룹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었던 3DV 낸드 플래시를 이제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 메모리 양산 선도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 기술 수준이 2에서 3년 정도 뒤처져 있다. 근데 사실 이건 시간 문제가 되겠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엄청난 자금력으로 반도체 분야에 중국이 올인하다시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반도체의 선두주자를 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결론은 저 2, 3년의 격차는 2, 3년 뒤에 삼성과 같은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시간 문제란 이야기예요, 저게. 인텔이나 퀄컴, 글로벌 파운드리 뭐 얘네들이 뭐 바보입니까? 예? 미국이 모든 반도체 종주국이고, 지금도 미국이 반도체선 지금 짱이에요, 짱. 거기에서 모든 설계 시스템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중국에 이전하고 있다고요.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그리고 중국은 올해부터 이 반도체 공장을 계속 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려 25개 달하는 신규 팹 건설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발주도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되겠죠. 자, 세미, 즉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82억 달러 규모였던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올해 118억 달러로 약 43.9% 증가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자, 내년 2019년이죠. 이때는 173억 달러로 올해보다 46.7%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이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장비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은 반도체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해 179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올해는 179억 6천만 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됐습니다. 게다가 내년인 2019년도, 물 내년이 중요한 거죠. 자, 2019년도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약 676억 달러로 올해 627억 달러보다 7.7%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163억 달러로 오히려 9.2%나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거의 중국은 시진핑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이거 독재야, 독재. 어쨌든 이러한 시진핑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2014년에 반도체 자립 계획을 담은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자, 이 2025 제조 프로젝트의 계획은 10년간 17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메모리, 비메모리 등 반도체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중국이 이제 순수하게 자신들의 기술로 반도체 분야를 독립하겠다라는 이러한 청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4,120억 달러였고 이 중에서 무려 38%가 중국에서 소비가 되었습니다. 자, 반도체 수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단일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인 것이죠. 만약 지금 저 계획처럼 중국이 몇 년 안에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를 독립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100% 그렇게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반도체 시장의 앞으로의 치킨 게임 이거 더욱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거는 더 말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반도체 상황은 이렇다 라고 지금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정말 저 뉴스처럼 중국의 반도체 독립 선언으로 인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말 끝나가는 것인가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삼성이 중국과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저거. 예? 중국의 제조 프로세스는 이미 중국뿐 아니라 미국 글로벌 기업에서 저들의 부족한 기술력과 양산 시스템을 현재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치킨 게임에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가 반도체 생산은 바로 중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죠. 그에 따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저들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신세계 질서의 초석인 4차 산업이 빨리 전 세계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삼성에게 반도체 양산의 독점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민족주의가 4차 산업의 반도체 수급을 더욱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현재 추진 중인 중국 제조 2025도 다 지금의 이런 프로젝트와 엮이고 섞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명확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말 뜻은 결국 지금의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이제 중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이미 저들의 계획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대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자, 미국에 이어서 일본, 한국, 중국으로 넘어가야만 했던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지금 D램 반도체와 낸드에 너무 연연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지금 삼성이 만들어가고 있는 D램과 낸드에 대한 반도체 수급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럼 삼성 망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뭐 기술이 어쩌네 저쩌네, 뭐 낸드의 3차원 적중 방식이 어쩌네 저쩌네, 뭐 반도체 뭐 5나노미터 뭐 그 이하의 기술력이 있네 없네, 아주 그냥 제 댓글에다가 아주 그냥 삼성의 막 기술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아주 그냥 전문가들 그냥 천지백깔이 많아. 그냥 보면 어디서 그냥 백교화 썼는지 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씨불거리는 사람들이 겁나 많다라는 거. 자, 그러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은요 이제 D램하고 낸드에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삼성이 IBM과 ARM의 반도체 설계를 가지고 그동안 반도체를 꾸준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들한테 개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리고 다행히 삼성은요 저 유대인들의 말을 아주 잘 지금껏 들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하기 힘들고 더럽고 지저분한 반도체 양산의 오더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삼성이 잘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IBM을 멘토라고, 자신의 멘토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저들이 왜 삼성을 죽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키워놓은 이런 바운다리가 있는데, 예? 안 그래요? 자, 이 말 뜻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D램과 낸드는 일단 저 유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한테 주는 거예요. 주는 거라고. 그리고 삼성이 해야 할 사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저가 반도체와 고가 반도체, 자, 이러한 반도체의 구분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 했잖아요. 자, 중국이 반도체를 양산하는데 고가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지금껏 선언을 했습니까? 그냥 삼성의 반도체 그 정도의 기술력을 저놈들이 독립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 삼성이 열심히 양산하고 있는 D램과 낸드, 이 수준을 따라가려면 적어도 2, 3년이 남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국 놈들이 기껏 반도체 뭐 파운드리네 양산이네 뭐 지라 쉥쇼를 해봐야 지금 삼성이 만들고 있는 저가 반도체 저 D램이나 낸드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하러 중국하고 저가 반도체 치킨 싸움을 하고 자빠져 있겠어 삼성이. 에? 지금 삼성은요 새로운 고가 반도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도 이야기했죠. IBM, ARM, 자, 이 글로벌 파운드리, 이러한 기업들이 삼성에게 새로운 고가 반도체 프로젝트 오더를 지금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IBM을 무슨 동네 무슨 PC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걸 어떻게 삼성하고 IBM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가 안 돼요. 미안한데 우리 저기 구분할 건 하고 제대로 놀 건 놓고 봅시다. 우리 어린 아이들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 무슨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냉정하게 볼 건 봐야지 이제. 안 그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 IBM이 반도체 공장을 매각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는 왜 적자투성인 IBM 반도체 제조 부문을 인수했을까?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는 IBM의 제조 시설보다는 인력과 지적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 조건도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시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는 IBM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는 대가로 IBM의 파워 칩을 공급할 예정이다. 자,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는 거지 지적 재산권을 IBM으로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글로벌 파운드리는 핵심 칩 제조 기술에 접속할 뿐 아니라 일정 공급량을 확보하는 부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자, 그렇다고 IBM이 반도체 쪽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IBM은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연구 개발 쪽에 30억 달러가량을 앞으로도 투입할 예정이며 제조 부문은 넘기지만 자사 칩 디자인과 지적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갖길 원한다는 얘기다. 자, 이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앞으로도 저놈들이 계속 가지고 써먹을 거란 이야기고, 반도체 설계와 특허를 IBM이 저렇게 꾹 쥐고 있는 이유는 양산보다 훨씬 돈이 됩니다. 뭐 빅났다고 반도체 만들고 자빠져 있겠습니까? 설계와 특허를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보다 더 핵심적인 거 반도체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잖아요. 반도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반도체 팹 시장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 IBM이 있고요. 삼성이 별 지랄 시행쇼를 다 해도 결국은 저놈들 발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설계도를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놈들이 지적 재산권을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든다고. 그 원천 기술을 다 저놈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 엄청난 특허를 주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허 침해 소송 당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도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고, 이렇게 뿌닥치고 또 공장 증설 몇 조씩 들여서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고. 영업이익이든 매출이든 보기에는 겁나 많아 보이지만. 자, 얼마 전 IBM의 양자 컴퓨터 개발 5도에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겠다라는 뉴스와 방송을 제가 해드렸죠.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고, 자, 양자 컴퓨터와 그에 따른 고가 반도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홀뮴, DNA 스토리지 현재 개발 진행 중이고요. 지금 당장의 하이브리드식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메모리가 바로 M램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여기에서 중국에서 지금 M램 만든다는 이야기 들린 적 있습니까? 중국은 절대 고가 반도체 못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런 권한도 주지도 않아요. 자, 삼성은 지금 D램 반도체 같은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앞으로 없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적으로 찍어내는 마하 생산,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하 생산은 이제 더 이상 삼성에게 적합한 사업이 아니죠.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과 치킨 게임을 한다면 D램이나 낸드 양산 시스템에 더 올인을 해야죠. 근데 왜 갑자기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눈독을 들이겠습니까? 자, 저 M램은, 삼성이 만들려고 하는 M램은 비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부팅이 불필요하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무인 자동차, 휴머노이드, 그리고 기억 소자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시스템, 이에 필요한 새로운 4차 산업의 반도체를 지금 삼성이 발빠르게 저놈들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게 결국 저 새끼들의 신세계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목표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자, 경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한국이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저걸 경쟁이 아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바로 분업입니다. 현재 반도체 생산을 분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따른 근거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ARM, 삼성전자 파운드리 업계 최초 인베디드 M램 출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M램의 핵심 원천 기술은 IBM이 가지고 있고, 원천 기술이에요. 원천 기술. 모든 ARM도 IBM의 원천 특허를 이용해서 지금껏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ARM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누굽니까? 바로 손정희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요, 저들의 계획에 아주 중요한 중간다리,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의 중간 관리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대가로 구글에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받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손정희는 해외로 유학 가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의 파워와 권력에 대해서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엮이기 위해서 별 시행쇼를 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가 유대인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ARM과 삼성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왜냐면 그 관계를 모르면 아직까지 삼성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이야기죠.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AP 아키텍처는 영국계 반도체 설계자 산업체인 ARM이 공급하고 있다. 또 영국이 나오네요. 또 영국이 나와. 테러도 영국, 반도체도 영국, 4차 산업은 독일. 어쨌든 자, 따라서 AP 성능도 ARM 아키텍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물론 반도체 제작 공정 미세화나 코어 숫자, 그래픽 코어에서도 성능이 조금씩 달라질 순 있지만 결국 ARM 아키텍처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 세계 수많은 반도체 업체가 바로 ARM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기본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다. ARM이 제공한 아키텍처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몇몇 업체는 ARM 아키텍처를 입맛에 맞게 수정해 쓰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퀄컴이다. 이 회사는 스냅드래곤 AP의 크레이트라는 독자적인 아키텍처를 이용하고 있고 ARM에서 제공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일종의 튜닝을 거쳐서 사용한다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즉 퀄컴의 기술력과 설계력이 장난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퀄컴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선도국가인 미국 기업이죠. 자, 아무튼 퀄컴은 자신들의 튜닝 덕분에 스냅드래곤과 같은 ARM 아키텍처를 적용한 다른 AP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낸다. 자, 반도체를 훨씬 더 잘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재밌게도 삼성전자는 ARM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가장 빨리 최신 제품을 내놓고 있는 기업이다. 자, 이게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마하 생산입니다. 기술력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빨리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보다 우위에 선다라는 것이 지금껏 삼성이 그렇게 외치던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삼성이 기술이 월등히 좋아서 최고가 된 게 아니라 빨리 만들어서, 남보다 빨리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삼성은 퍼스트 무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 즉 저들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주면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내놔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삼성은 그 대가로 돈을 벌고, 뭐 이러한 현재 거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반도체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을 손정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냄새 안 납니까? 뭐 썩은 내 어디 안 나요? 어우, 막 뭐 유대인 썩은 내가 나네 어디서 막. 아니, 삼성이 그렇게 잘난 기업이면 손정희처럼 반도체 설계 기업 인수하면 그만 아닙니까? 하만 인수했듯이. 근데 왜 못하겠습니까? 저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결론은 뭔지 알아요? 결론은 유대 권력자들이 안 주는 거예요, 삼성한테. 그러니까 뭐 못 사는 거야, 못 가져오는 거지. 이런 관계 속에서 현재 반도체가 계속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 삼성은 그러한 물건들을 불량 없이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중간 하청업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저놈들, 왜 저런 유대 권력자들이 중국에게 저가 반도체를 줬냐는 것이겠죠. 자, 그에 따른 이유는 이 뉴스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IBM과 인텔이 255종 규모의 서버 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PC 시장에서 IBM과 인텔의 서버 전쟁이 지금 불을 뿜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솔직히 지금 뭐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계획하에 지금 저들이 협력으로서 열심히 분업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우리에게 괜히 저들 둘이서 협작해서 손잡고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뭔가 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날 것 같으니까 저걸 경쟁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뉴스로 지금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IBM은 개방 전략을 내세워 인텔이 주도하고 있는 x86 서버 시장을 정조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IBM의 서버인 파워 프로세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오픈 파워 재단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자, 현재 IBM은 은행과 통신 등,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은행과 통신 등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핵심 사업을 장악하고 있다. 자, 은행과 통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인텔은 그냥 서버만 확충시키면 되는 겁니다. 은행과 통신은 IBM이 갖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에 맞서 인텔은 2015년 하반기부터 신규 서버용 프로세서를 홍보하는 로드쇼를 진행하며 X86 서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이 아니고요, 분업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마치 경쟁한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저들의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이 뉴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IBM과 인텔은 이미 계획하에 의해서 중국의 저가 반도체 시장을 넘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중국의 새로운 서버를 확장하고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고 중국은 태낭쉐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다시 IBM과 인텔 같은 저런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을 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IBM이 가지고 있는 은행과 통신 시스템을 이제 중국을 시점으로 점점 전 세계적으로 개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뭔가의 새로운 시장과 저들이 원하는 계획을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부터 저게 시작하는 이유는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시진핑, 이 독재 체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 중국 수뇌부 만나서 그냥 몇 번 샤바샤바하면 중국 전체가 움직일 텐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장난질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중국이 가장 쉽고, 이렇게 장난질 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삼성도 어차피 저 장난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그러한 기업일 뿐이고, 아직도 그 개념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은 절대 중국과 치킨 게임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놈들이 원하고 있는 고가 반도체 사업의 오더를 삼성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오더받은 고가 반도체는요, 지금 D램이나 낸드처럼 범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메모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사업에 삼성이 체질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과거 양산 시스템의 기초로 만든 이 반도체 사업은 이제 중국에게 이관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저 저가 반도체를 열심히 찍어내서 우리 실생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에 저것을 깊숙하게 침투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지금 저 거대한 권력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발빠르게, 아주 빠르게 뿌리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이러한 수뇌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BM과 인텔이 이 중국에 계속 저가 반도체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바람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중국이 빨리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빨리 저놈들의 계획이 빨리 만들어질 것이니까. 이제 중국의 저가 반도체의 이런 급속한 양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새로운 3월 인터넷 시스템을 우리는 발빠르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반도체 위기, 불황 이런 거는 그냥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이 반도체 열심히 뭐 수입했다고 해서 뭐 여러분한테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냥 반도체 위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삼성은 이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D램과 N램의 치킨 게임은 이제 더 이상 뛰어들지 않을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딱히 현재 삼성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면 유지가 되겠죠. 어쨌든 갑자기 어떤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호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제가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 조심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 안 망하는 거 아니까 알바 새끼들아 그만 댓글에다 좀 시부려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자. 야, 니네들 정규직이라면서 한 달에 얼마 받냐? 아니 좀 댓글 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좀 그만해 임마. 응? 그렇게 달아서 뭐 하나 다는데 한 500원씩 1000원씩 주냐? 자, 아무튼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은 결코 아니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염치 없지만 이건 늘 말할 때마다 영 적응이 안 되네. 좋은 밤 되시고요. 자,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